안녕하세요. 역사 강의 크리에이터 루루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그 주제는 바로 5.18 민주화 운동 속 10대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5.18 민주화운동 이야기를 하기 전에 광주에서 있었던 또 다른 10대들의 이야기,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드릴까 해요. 때는 1929년 일제강점기 때 이 한반도의 많은 10대 학생들은 학교를 등교할 때 통학열차를 타고 대부분이 이동을 했어요. 일본 학생 중에 한 명이 말이죠. 조선인 여학생, 이름이 박기옥인 이 여학생의 댕기를 잡아당기면서 마구 놀렸다고 해요. 이를 지켜보던 조선인 남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조선인 남학생은 일본 학생들에게 다가가 딱 말했다고 합니다. 야, 사과해. 하지만 일본인 학생들은 사과하지 않았고 이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합니다. 곧이어 일본 경찰들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왔어요. 그런데 조선인 학생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일본인 학생들의 편만 경찰들이 들어줬던 거죠. 일제에 쌓였던 불만이 조선인 학생들의 화나는 감정으로 이제 폭발을 하게 된 거죠. 이를 배경으로 일어난 운동이 바로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난 민족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식민지 교육 철폐만을 주장했는데요. 투쟁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 식민 통치의 반발, 그리고 대한 독립을 주장하는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항일 민족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운동의 주체가 누구였죠? 바로 10대 학생들이었습니다.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때 그랬던 것처럼 5.18 민주화 운동 때도 어른들만이 투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10대들도 함께였어요. 이 사진 속 인물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셨던 박금희 열사의 사진입니다. 차량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호소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피가 모자란다는 방송을 들었대요. 그 길로 광주 기독병원으로 바로 달려가서 헌혈을 했다고 해요. 머뭇거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광주 기독병원 속 상황도 정말 대단했는데요. 이곳은 부상당한 시민들을 치료했던 제1의 의료 현장이었다고 하고요.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기 위해 모인 병원이었다고 해요. 집으로 가던 중 이 박금희 열사님은요, 계엄군의 총탄에 맞고 쓰러져 이후 숨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박금희 열사의 모교인 전남 여자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지금까지도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그 주가 되면요, 박금희 열사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헌혈을 한다고 해요. 이 외에도 광주 학생들은 현재까지 그 마음을 잘 이어받아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을 활발히 한다고 하는데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후 이렇게 주기가 찾아올 때마다 광주 학생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셨던 이덕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좀 활발하게 네. 참여를 했던 학교였어요. 그 시민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네네네. 한 시민이 계엄군한테 잡혔어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 그 자리에서 마저 죽었어요. 그냥 손이 나중에 덜덜 떨다가 쭉 뻗어버리더라고요. 시내 곳곳에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네. 19일날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금남로 나가야겠다. 네. 싸워야겠다 해가지고
1학년들, 2학년들 교실 내려가가지고 전부 너희들 다 나와 막 끌어냈죠. 선생님들은 막 맞고 들어눕고 너희들 죽을 호랑이 아가리로 간다 막 그러면서 가만 안 낸다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21일 날 도청 앞에서 친구가 총에 맞아 죽었거든요. 우리나라 국군이 우리한테 총을 쏴가지고 가장 친한 짝꿍이 총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되죠. 아유, 당연히 그렇게 되죠. 아, 정말 많이 힘드셨겠는데 혹시 아이고 네. 묘지가도 그렇고 많이 지났잖아요. 많이 네. 지났고. 예전에는 도청 앞이라든가 이 공원 같은 데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어울려 막 즐겁게 웃고 막 이런 거 보면은 근데 그때 막 눈물이 나요. 그 친구도 뭐 같이 궁전제가 가서 미팅도 하고 학교 끝나면 튀김집에 가서 튀김도 먹고 그때 웃었던 그 까불까불했던 장난쳤던 그 얼굴만 기억나지 무덤에 해마다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죠. 너 임마 너 그 무덤 있다가 지금 국립묘지에 왔어. 애들이 유치원 애들이 앞에서 막 놀아 서풍 오고 그래. 아 영진아 너도 여기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세상 변화있고 이렇게 발전 좋아지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무덤에 가면 이야기해줘요. 네. 지금의 10대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저기 발랄하게 자기 주장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만큼 온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은 결과가 너희들이 이렇게 즐겁게 노는 거야 이런 생각이에요. 5.18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 우리나라 분단돼 있고 군인들이 그래서 방공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학살할 수 있었고 그게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직 해결 못한 게 있으니까 그 일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자유가 있고 더 많은 민주화가 됐을 때 우리 애들이 더 행복하게 더 갈 것 같아요. 제가 10대를 가르치는 이제 강사로서 선생님 말씀 이제 마음속에 잘 품고 진정성 있게 역사를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중요한 순간, 이 주체가 10대 학생들이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3.1운동 때 당시 17세의 나이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던 이분,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1960년 3월 15일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자유당 정권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죠. 이 한거에서 마산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대규모로 투쟁한 시위가 바로 이 3.15 의거였습니다. 그 당시 마산 상업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이 학생이요. 투쟁에 함께하다가 실종이 되었대요. 한참을 그 학생을 찾다가 실종 27일째 되던 날 이 학생이 머리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바다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김주열 열사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3.1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3.15 의거, 훗날 6월 민주항쟁까지 이 민주화를 위한 치열한 역사의 현장 속에는요, 늘 언제나 자신의 현실을 딱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에 참여했던 10대들이 있었다는 점 말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잊혀져요. 그리고 잊혀지기 시작하면 왜곡된다는 점,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찍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10대들이 이전의 역사적 발걸음을 분명하고 올바르게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주체로서 10대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